2년 만에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겠습니까? 그럼 정신당한 친구가 맞는 거예요. 이거 국방부도 그렇고요. 사회도 정신당한 친구들 많아요. 이게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쵸, 것부터가 예. 굉장히 저는 문제 있는, 독도야말로 일본 영토다, 우리의 고유 영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부도 계속 일본 정부를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왜 이따 일을 해가지고 일을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고. 예.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고 거기에. KBS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일본 라인 사태로 점거해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신, 무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촉발된 사건이라고 예. 저는 보는데, 왜 매각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데이터 유출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일관성도 없고,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봤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 메신저 라인과 그다음에 포털 야후에 이 일본 국민이 한 7-80%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이 소프트뱅크가 5대5의 이 지분으로 한국이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국이 뭔데, 사실 네이버 기술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전혀 할 수 예. 없었던,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 무시가 깔려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금 매각 얘기까지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일본의 이러한 지금 이 매각 시도, 특히 정부가 나서 매각 압박에 대한 부분은 이번 참에 아예 네이버와 완전하게 결별하고 사실상 독점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시작된 거고, 그 안에서는 이 주식을 싸게 사야겠다, 네이버의 주식을 1부터 100까지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라인 야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와 유탁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한 것이다. 종합적인 판단 아래 네이버와 자본관계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이 라인 야후를 아예 이제 일본의 독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말 몰랐을까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의 지분이 정말 싸게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 정부가 정말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 자연스러운 매각에 사고 파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나선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한국 정부가 알고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마 이러다가 정말 네이버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헐값에 매각이 될까도 좀 우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도 다른 시장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다른 영역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부도 계속 일본 정부를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왜 이따 일을 해가지고 일을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고. 예.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고 거기에.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 그 말 못해요? 친하다면서요 이렇게. 예, 뭐 그렇죠. 돈가스도 먹고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 하고. 예. 일본도 솔직히 마음에 걱정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는 기술력이 많이 딸려요. 이건 우리가 네이버가 개발한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네이버한테 박수 쳐줘야 돼요. 지난번에 일본에 동일본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통신이 다 끊겼잖아요. 라인만 돼, 라인만. 어마어마한 일본에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동남아에서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무슨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말 그대로 일치월장하는 그런 일종의 메신저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 개인 간의 연락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메일, 금융 문제, 보안 문제가 다 라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한국 건데 이거. 예. 그도 일본이 볼 때 한국은 한 수 아래인데 이게 지금 한국이 좀 다 예. 차지하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것이고, 또 기술 같은 걸 발전시키면은 네이버가 하는 것이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미래는 더 걱정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그냥 팔고 떠다라고 압박을 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금 뭐 좀 제대로 파악을 했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따끔하게 얘기하시라. 아사히 신문도 그런 분위기예요. 왜 네. 기업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느냐. 우리도 딱 나서가지고 국민들 보는 자리에서 손 떼라고. 그리고 무슨 행정 지도자고 처리하시라고. 나머지 지분 문제는 두 회사가 사업 팔면 돼요. 그까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요, 이런 일본 총무성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좀 약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성태훈 정책실장이 발표한 건데, 이게 그나마 적극적 태도라고 대통령실이 말하는 입장인데, 이게 어디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제출할 보고서에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일본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자세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한
당연한 지금 국민의 그 어떤 자국 그 기업에 대한 보호, 부당한 매각을 강요받는 이 개별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내부에서 한국에 여론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것까지 지금 한국 정부가 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일본 정부의 이 개별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정부까지도 휘둘리는 상황이고 눈치 보는 상황이라는 걸 어떤 한국 국민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의 이런 반발은 국민 여론에 대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에는 야당이 별로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야당 셉니다. 깜짝 놀랐고 한국 야당이 이렇게 센지. 지금 우리 야당이 당신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지금 폭발 직전이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더 세게 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숭일 정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독도에 가가지고 지금 태극기 펼치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거네요. 독도가 하는 것 자체는 일본에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는요? 잘하셨습니다. 조국 대표가 독도에 가서요. 그 세레머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독도 이 문제야말로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 라인야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야말로 계속 문제가 됐어요. 기자회견 때도 문제가 됐어요.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이 뭐 기시다와 우리는 협력하고 있다. 이게 무슨 적절한 대답도 아니고 내용도 없는 대답이고 하나만한 대답을 했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보여준 대일본 외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지금 다시 분쟁, 이 독도 문제를 일본은 분쟁화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 맞는 행보였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도 의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 고유의 영토다. 우리가 그때 우리도 항의합니다. 윤석열은 했어요. 당연히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독도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일본에서 주장하든 말든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예, 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국 대표의 이 독도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유감을 표현하면서 독도야말로 일본 영토다, 우리의 고유 영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응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자라고 넘어갈 일인가. 교육자료 뭐 이런 것도 지금 행안부까지 개입을 해서 한 정부가 우리 영토임에 대한 이제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게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저는 문제 있는 이 행정부의 반응도 그렇고 저는 지금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조국 대표 말대로 정말 2년 만에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간의 행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약간 과장 아니고 교수님 많이 과장된 거고요.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아주 과장된 것이고 한미 간의 관계는 또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중국과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버리면은 독도 같은 문제 전혀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다 한 명이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는 논의를 하고 역사 문제 같은 경우도 일본 지금 기시다 정권 지지율 올라가고 있어요. 한중일 정상회담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뜨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발끈하게 해서 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다.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다가 영토 분쟁 중이라고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지도에 지금 막 11개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이 없다. 영토 분쟁 중이다라고 국방부 교재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당한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그렇고요. 사회도 정신당한 친구들 많아요.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잡아야 될 텐데 국방부 장관도 조금 지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실수한 것이지 그것이 대한민국 진짜 국민의 뜻에 받아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해프닝이고 아주 정신 나간 잘못된 군인이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굳이 정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강제 이 동원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특히나 뭐 국민들이 굉장히 또 분노했던 사안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저자세를 보이고 이 좀 일본 편에 있는 입장을 좀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걸 저는 부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라인야후 사태까지 이걸 벌어지면서 이게 우리가 진짜 우호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한국에 할 수 있는 행위냐라고까지 얘기되는 게 지금 우리는 일방적으로 정말 일본에 과거사와
별개로 퍼주기식 외교를 좀 해온 건 맞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라인 야후 사태로 불거지고 또 다시 독도 문제를 다시 영토 주장의 문제로 가져가는 일본의 정부에 저는 이제라도 이 두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경제 주권, 예. 영토 주권에 이걸 확실한 입장 표현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일본과 적대시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의 주권국으로서의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내는 것. 이게 국민을 대표할 이 대통령과 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의 관계를 한미일 관계로 같이 보기 때문에 예. 양보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미 간의 협의 그룹도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제도화됐어요. 우리 큰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양보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다만 한미일 관계는 그렇게 간다고 안보 문제는 예.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역사 문제라든지 또는 이번에 민간 기업에 대한 문제에서 일본이 잘못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단호하게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기시다는 아마 오늘 말쯤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좀 더 세게 나가셔도 괜찮다. 정치바쁘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